예,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전자도서관에 관련한 이제 그 설문조사한 파일인데요. 보시면 여러분 설문 문항에 맞춰서 아까 그 컨텐츠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아이디가 있고 그룹이 있고 각 설문지의 순서대로 X1-1 아마 1에 관해서 첫 번째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뒤편에 보시면 7-1, 7-2, 7-3, 7-4에 관한 것인데요. 예를 들어서 7-1 같은 경우는 귀하는 얼마나 자주 도서관을 이용하십니까? 이렇게 해서 1번이 매일, 2번이 주 1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. 7-2는 어떻게 되냐면 귀하의 신분은 뭐냐? 1번이 연구원이고 2번이 교수이고요. 3번이 관리행정기술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X7-3 같은 경우는 학력을 말하는 것이고요. 예를 들어서 1은 학사고 2는 석사고 3은 박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예제에 나왔던 것처럼 X7-4는 연령대가 돼서요. 20대, 30대, 40대가 1, 2,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책의 콘텐츠 예제에서는 7-4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7-3 학력을 통해서 우리가 빈도하고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X7-3이 학력입니다. 자, X7-3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앞서 보았던 그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. 피벗 테이블을 클릭할 때 중요한 점은 자료 사이에 이 커서를 두고 들어간다는 점이죠. 들어가시고 아무것도 뭐 만지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만 확인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표가 열리고요.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오른쪽 위편에 변수명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고자 하면은 이 데이터에서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변수를 다 집어넣어 주시고요. 그 밑으로 자료를 한 사람을 한 줄로 이렇게 해당되는 변수 칸에 집어넣어 주시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이거는 엑셀 뿐만이 아니라 세스나 SPS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대부분이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X의 7-3이죠. X의 7-3이 학력이라는 것인데 X의 7-3이 이제 행으로 배열을 하면 아래 1, 2,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1이 지금 현재 뭐냐면 학사입니다. 학사. 2가 석사이고 3이 이 박사죠. 이 박사가 몇 명인가는 X7-3을 다시 한번 시그마 값으로 보내면 알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자료의 수로 봐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. 이 합계가 나오면 안 되고 개수가 나와야 되거든요. 이 숫자 변수는 들어가면서 합계가 나오게 되니까 이 값필드 설정해서 개수로 바꿔주면 됩니다. 자, 모두 100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수치를 분석하면서 이 합계가 100명이 된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비율을 표현하고 싶은데요. 이제 100분의 5니까 여기 옆에 이제 5%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될 것 같죠. 그래서 이제 5, 39, 56이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. 여기 옆에 퍼센테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X7-3을 다시 시그마 값으로 갖고 가서 합계로 돼 있는 것을 비율로 바꿔주면 되겠죠. 근데 이제 합계로 돼 있는 것을 클릭하고 나서 값비율 설정해서 이 아래를 아무리 봐도 비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비율은 엑셀에서 개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개수에다 커서를 위치하고요. 위쪽에 값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나서 이 값표시 형식에서 개수를 표현하되 좀 비율로 표현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. 쭉 내려보시면 이 기준값에 대한 비율, 총합계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. 보시면 총합계 비율을 하시면 지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5%, 39%, 56% 그리고 합이 100%가 되는 비율이 표현이 돼 있죠. 자, 그런데 여기도 개수고 여기도 개수고 헷갈리니까 먼저 그 값필드 설정을 할 때는 좀 이름을 좀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표시 형식을 바꿔주면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것이 개수인 건 놔두고 두 번째 것은 비율이니까요. 값필드 설정에 가서 이것은 지금 학력의 비율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편하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학력 비율로 바꿔주시고요. 표시 형식도 굳이 뭐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백분율에 가시면 소수점 자릿수를 0으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자료의 수가 100개이니까 0으로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표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나타내고 학력 비율, 지금 비율을 나타내고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좀 익혀서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. 만약에 지금 학력별로 이 지금 원래 데이터에 있는 이 정보 시스템은 이제 X1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준, 그러니까 평균을 낸 것들인데요. 각 사람의 평균들이죠. 첫 번째 사람은 5.0이고, 두 번째 사람은 5.0이고, 6.0이고, 이런 식으로 평균이 돼 있는데요. 자, 요런 것들을 지금, 어떤 것들에 돼 있는 것을 이 정보 시스템의 평균을 각각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. 학사는 몇 점이고, 석사는 몇 점이고, 박사는 몇 점이고요. 그러면 C2-1에 가셔서 지금 비율은 이렇게 되는데, 이 정보 시스템을 역시 시그마 값으로 갖고 가면서 아까 봤었던 어때요? 값빌드 설정에 가셔서 이번에 평균이죠. 그 다음에 이 정보 시스템의 평균이니까 뭐 정보 평균이라고 할까요? 정보 평균이라고 주고, 그 다음에 이 표시 형식도 아예 이제 이건 숫자로 가서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 정도로 바꿔줘라.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이 평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이 값빌드 설정에서 사용자 지정 이름과 표시 형식을 아예 지정하고 바꾸는 방법, 이런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. 그 결과 지금 정보 평균이 5.4, 4.9, 5.1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러니까 이제 학사가 5.4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에 박사가 5.1이고, 그 다음에 석사가 4.9인 걸 볼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어떤 것을 오른쪽 아래에 어디 값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표를 바꿀 수 있는데요. 이 시그마 값을 밑으로 보내면 다음과 같이 표가 바뀔 것이고요. X7-3을 열 레이블로 보내면은 다음과 같이 표가 바뀝니다. 아까의 행위 어때요? 이 90도 회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시그마 값을 이쪽으로 갖고 가면 또 다른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표를 만들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것이 피벗 테이블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빈도하고 비율을 주로 계산하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걸 응용을 하면 여러 가지 그 피벗 표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.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자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